낭독 49일차.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 중유 희문과 영명무궁언 금인유과 불이인규 요호질이기의 영멸기신이무오야. 중유는 남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좋아해 영예로운 이름이 길이 전해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도 충고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병을 숨기고 의사를 싫어해 몸이 죽게 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통서. 공자는 중유, 즉 자로의 용맹과 과감함은 칭찬했지만 학문과 수양의 부족함은 항상 지적했다. 한량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공자의 문화에 들어왔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로는 정사에 뛰어나 공문십철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남다른 장점을 인정받았다. 앞의 예문에서도 자로의 뛰어난 점이 또 하나 드러난다. 그는 충고를 달게 받았으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좋아했다. 잘못을 지적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고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지적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맹자 공손추 상에도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들과 함께 자로를 예로 들었다.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며 절을 했고 순임금은 자신의 부족함을 버리고 타인의 장점을 기꺼이 따랐기에 위대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했다. 자로는 사람들이 잘못을 일러주면 기뻐했다. 자로 인고 지이 유과 즉히. 세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모욕을 당했다고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점을 깨닫게 해준 데 감사했다. 맹자는 그들이 왜 위대한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타인에게서 배워 선을 행하는 것은 타인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서 함께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로의 이름이 영예롭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남의 눈 티끌은 찾기 쉬워도 자기 눈 들보를 보기는 어렵다. 다사는 둘째 형 정약전을 위해 지은 매심제기에서 뉘우침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성인이 지은 주역의 64궤 가운데 많은 것이 후회와 한스러움으로 궤상을 세웠다. 이를 볼 때 성인인들 어찌 뉘우침이 없었겠는가. 만약 성인이라고 해서 뉘우침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니 무엇 때문에 흠모하겠는가. 인자를 인하다고 하는 까닭은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로를 용감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듣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뉘우친다면 잘못은 허물이 될 수 없다. 만약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매사가 완벽하다면 이미 사람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기에 평범한 우리가 굳이 우러러 따를 이유가 없다고 다사는 말한다. 제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사람이라면 허물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잘못을 즉시 깨닫고 뉘우치며 고치는 데 있다. 그들은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일은 지나쳐버리는 무심함 때문에 잘못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상에서 날마다 반성을 실천한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담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실려 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하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매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했기에 위대한 것이다. 다사는 퇴계의 편지와 문장을 보고 깨우침을 받아 쓴 도산 사숙론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학문과 글에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지나쳤음을 느끼고 깊이 반성했다. 내 평생에 큰 병통이 있다. 무릇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저술하지 않을 수 없고 저술하면 남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그 생각에 이르면 붓을 잡고 종이를 펴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글을 쓰고 글을 짓고 나서는 스스로 사랑하고 좋아해 조금이라도 문자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미처 내 말이 완벽한가 편벽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 사람과 친밀한가 소원한가를 가리지 않고 급히 전하여 보이려 했다. 그렇게 한바탕 말하고 나면 마음속에는 도무지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로 인하여 정신과 기혈이 다 흩어지고 새어나가서 쌓이고 길러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러고서 어떻게 성령을 함량하고 몸과 명예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요즘 와서 점검해보니 모두 가볍고 얕음, 경천 두 글자가 빌미가 된 것이다. 이것은 덕을 숨기고 수를 기르는 공부에 크게 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언론과 문체가 다 수두룩 못이 있다고 하나 점차 얕고 좁아져서 남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 선생의 말을 보니 더욱 느끼는 바가 있다. 퇴계가 이중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기, 도산기와 시, 도산자병이 공에게까지 들렸다 하니 깊이 송구스럽습니다. 우스개 삼아 한 말이라 반드시 다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가벼운 짓을 한 허물은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전한 말을 보고 다사는 스스로를 돌아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한다. 자기 눈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티끌은 잘 본다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약점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은 고치기 싫어한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다가도 남이 지적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충고하는 마음을 오해하거나 혹은 진심임을 알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거부한다. 그래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단점이 많은 장점을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돌이켜보며 성찰하는 자세가 없다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로움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 노자.